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닥이 살짝 있는 핸드백 스타일의 크로스백을 들 건데요. 실은 알로하라는 라피아를 들 거고요. 바닥은 7코, 사슬 7코를 떠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슬을 7코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를 뜨시고요. 기둥코 하나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8코를 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닥은 항상 7코가 될 거예요. 짧은 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7개를 뜨실 거고요. 그 다음 단 올라갈 때 기둥코 하나 뜨시고, 다시 매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이렇게 7코가 항상 올라갈 겁니다. 7코가 올라가서 총 몇 cm를 뜰 거냐면 우리가 18cm를 뜰 거예요. 그러면 7코로 시작하는 사슬을 떠서 18cm를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 떠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은 실은 알로하 실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비닐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늘은 저는 6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뜰 때 조금 여유 있게 사이즈를 떠주세요. 자, 사슬을 뜨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 7개를 뜨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떠주시고, 자,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지금 기둥코를 하나 세웠으면 저는 보통 이 코 산에다가 코를 넣는데요. 이번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코에다 넣겠습니다. 지금 사슬코를 하나 떴고요. 바로 옆에 이 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코 떴습니다. 첫 코를 뜨셨으면 첫 코 표시해 주세요. 요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첫 코 표시 안 하시면 코를 항상 빼먹거나 늘리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시작코에 이렇게 마커를 끼우겠습니다.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여섯, 7. 자, 7번째 거까지 떴습니다. 자, 사슬 하나 뜨시고 방향을 돌리시고, 자, 지금 뜬 사슬 요 코잖아요. 바로 옆에 코 보시면 여기죠. 네, 여기에 첫 코 하나 뜨셨으면 여기도 시작코 표시를 해주세요. 시작코 표시는 여기 지금 코잖아요. 이렇게 V자 뜬 코, 여기다 이렇게 마커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마지막 한 코 남았습니다. 한 코는 지금 요 마커 표시해 놨잖아요. 요 코가 마지막 코예요. 네, 놓치기 쉽게 생겼죠? 자, 7코를 떴습니다. 그럼 다시 사슬을 하나 뜨시고, 이제 뜬 거는 빼세요. 사슬 하나 떴고요. 다시 돌려서 첫 번째 코, 요 사슬 뜬 거 바로 옆에 코, 첫 코를 뜨시고, 첫 코 표시해야 되겠죠? 떴으니까. V자에다 이렇게 끼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마지막 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코가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집어넣고 일곱 번째 마커 표시 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떠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뜨시고 다시 마커 표시하시고, 요거 안 해놓으시면 코가 늘거나 줄거나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꼭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2cm 정도 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8cm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18cm 정도 뜬 것 같아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딱 18cm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테두리를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를 저희가 떴잖아요. 마지막 코 뜬 그 옆에 코로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를 뜬 자리예요. 뜬 자리 바로 옆에 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길게 빼와서 짧은뜨기. 자, 여기가 첫 코입니다. 첫 코는 항상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다시 그 자리로 또 들어갈 거예요. 아까 들어갔던 그 자리. 그래서 이 코너는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이 코너는 항상 네 코가 될 거예요. 첫 단에만, 이번 단에만 네 코가 될 거예요. 이쪽에서 두 코 떴으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반대편에서 또 두 코를 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시면 요 코를 떴잖아요. 요 코 바로 밑에, 그 다음 여기 요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떴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이 하나 있잖아요. 가로선과 가로선 사이에요. 여기로 한 코 하나씩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 코는 이번엔 가로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여기. 제가 이거 떴다가 푸른 실이라서 좀 꼬불꼬불해요. 여기. 이 라피아 실은 뜨다가 풀르면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스팀 다리미로 한번 스팀을 주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 모양을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스팀으로 한번 핀 상태고요. 요거는 떴던 대로 표시가 좀 확 나죠. 이렇게 펴서 쓰시면 훨씬 볼륨감이 살아나요. 지금은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가로줄 하나,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사이. 이렇게 두 번째 라인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지금 실이 썼던 실이라 볼륨감이 안 살아나는데 이렇게 약간 길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저랑 같이 돌리세요.
제가 빨리 안 할 테니까, 전에 제가 영상 찍어 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그래서 좀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초보이신 분들이 뜨는 거니까 조금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양 보기만 해도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자리 하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쭉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와서,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 들어와서 바닥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바닥 테두리. 요거 한 바퀴를 돌린 후에는 저희가 이제 면으로 올라갈 거예요. 바닥이 아니고 옆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마지막과 옆면의 시작, 경계를 뜨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풀으셨으면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게 볼륨감이 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코를 빼왔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살짝 펴져요. 자, 이제 코너에 왔어요. 코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사슬 떴던 자리고요. 사슬을 떴잖아요. 한 단을. 여기니까 우리가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단까지는 뜨시고, 자, 원래 우리가 코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던 라인, 요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코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코너 우리가 4개 넣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꼬리실을 이렇게 안고 가세요. 하나, 2개, 3개, 4개 했어요. 자, 그 다음 코는 이제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죠? 요 라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양쪽 긴 쪽 면보다 짧은 쪽 면이 코가 살짝 짧아요. 코 길이가, 지금 뜨는 코의 길이가, 이거를 뭐라 그러지? 긴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맞는 것 같아요. 길게 뜨는 짧은뜨기. 걸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코너잖아요. 원래 코는 요거지만 우리가 한 코를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 코에 4개가 들어가겠죠? 하나, 2개, 4개니까 2개는 이쪽 면, 2개는 이쪽 면, 이렇게 뜬다고 생각을 하세요. 3개, 4개. 자, 그러면 이제 또 긴 쪽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들여와서, 요거만 찾으면 요거는 뭐 지금 뜨는 단은 문제 없이 뜨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닥이 너무 흐물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다 뜨고 나서 바닥을 댈 거예요. 그 어떤 거로 댈 거냐면 바닥을 대는, 튼튼하게 만드는 판이 있어요. 제가 좀 잘라 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원래는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스케치북 사이즈 정도. 이거 잘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바닥에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작은데 사이즈에 맞게 있다가 잘라서 여기랑 이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왜 연결을 안 하느냐면, 지금 해놓으면 딱딱해서 뜨는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코보다 하나 더 들어와서 지금 코 잡는 거예요. 할 때
너무 플랫하다 싶으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게 펴졌어요. 그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펴져요. 그쵸? 그리고 다 뜬 다음에 마무리까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스팀을 한 번 더 줄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펴져요. 그러니까 안 펴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단 뜨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빠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자 이제 한 코만 더 뜨면 마지막 코예요. 요게 지금 우리 마지막 떴던 코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자, 요 코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네 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런 다음에 밑에. 자, 여기가 이제 시작했던 코예요. 여기 아까 시작할 때 두 개 넣었었죠? 그러니까 두 개 더 넣어야겠죠? 하나, 둘. 자, 그러면 이제 이 코하고 빼뜨기로 만나면 돼요. 근데 굳이 저는 그 한 단 한 단 마무리하고 뜰 게 아니라서 그냥 뺑뺑 돌릴 거예요. 우리가 겹 짧은뜨기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부터 무늬단 들어갈 건데요. 무늬단 첫 단은 짧은뜨기 한 단입니다. 그래서 코스 변화 없이 그냥 여기서 코마다 한 코씩. 자, 지금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됐는데요.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무늬마다 요 코마다 한 코씩 그냥 짧은뜨기 한 단을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뜰 때 뜬 게 짧은뜨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앞뒤로 돌아갔었잖아요. 뜰 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우리 계속 돌릴 거예요. 마무리 없이. 지금 짧은뜨기 떴고요. 한 코에 하나씩. 자, 그럼 또 뜨다 보면 어디까지 짧은뜨기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코, 지금 세 코 떴거든요. 자, 첫 코 표시해 놓으시고 한 바퀴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늬단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늬뜨기 시작하는 요 첫 코인데요. 이제부터는 첫 코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 안 하셔도 되고요. 짧은뜨기를 한 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짧은뜨기를 지금 한 코잖아요. 그 다음 코가 여기잖아요. 여기는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요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겹 짧은뜨기입니다. 다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여기가 아니고 요 밑으로. 다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자, 이렇게 아직은 무늬가 그렇게 표시가 안 나고 있죠? 계속 떠보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밑으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짧은뜨기 밑으로. 짧은뜨기 밑으로.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교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밑으로. 자, 근데 이렇게 뜨실 때 짧은뜨기가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보리알처럼 생긴 거 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뜨시면 이랑뜨기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도 뜹니다. 요렇게 짧은뜨기 뜨고 긴뜨기는 원래대로 뜨고 이렇게 뜨시는데요. 긴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는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랑뜨기로 뜨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랑뜨기 말고 그냥 짧은뜨기로 뜹니다. 두 개 다 넣는. 긴 거 떴으니까 짧은뜨기. 긴 거 옆에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요 코너가 너무 멀어서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도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짧은 거. 여기 했으니까 바로 옆에죠. 여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코너 돌리실 때 너무 코 벌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말려요. 이제 말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살짝 말렸죠? 긴 거 했으니까 이번에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장, 단.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자, 이 짧은뜨기 뜰 때 다리를 조금 여유 있게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조금 이렇게 빼서 요 짧은뜨기 한 높이까지 좀 빼서 떠주시는 게 이뻐요. 짧은뜨기는 원래대로 하시고 긴 짧은뜨기를 뜰 때는 이렇게 넣어서 좀 다리를 이렇게 데려오세요. 길게. 그래야 이쁘게 나옵니다. 긴 거 할 차례죠. 넣어서 좀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요 무늬가 단순한데 생각보다 해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저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겹쳐서 뜨기 때문에 튼튼하고요. 짧은뜨기로만 해놓으면 좀 그 얇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톰하고 예뻐요.
자, 이제 한 바퀴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요게 마지막 코였습니다. 첫 번째 코 우리가 짧은뜨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짧은뜨기로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한 바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짧은뜨기는 길게 가고 길었던 건 짧게 갈 거예요. 근데 순서가 우리가 지금 여기 딱 다행히도 딱 맞았는데요. 짧은뜨기 다음에 우리가 긴 거 들어갈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짧은 거니까 얘가 길게 들어가면 돼요. 자, 길게 들어가고 얘는 길었던 애잖아요. 짧은뜨기. 자, 보시면 얘는 짧은뜨기 뜬 거잖아요. 보이시죠? 짧은뜨기 떴던 애는 짧은뜨기 밑으로 긴 거로 들어가고, 이 짧은뜨기 옆에는 긴 거였죠? 긴 거는 짧은뜨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반대로 뜨시면 돼요. 조금 더 해볼까요? 어쨌든 교대로 되니까 여기 아까 마무리할 때 거기가 딱 맞았으면 그러면 신경 쓸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안 맞아서 이번에 긴뜨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긴뜨기로 끝났으면 짧은뜨기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늬를 맞추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 코를 건너뛰시고요. 근데 구멍이 생기니까 요 코에 하나를 더 넣어서, 마지막 코에 하나 더 넣어서 모양을 맞추셔야 됩니다. 짧았던 건 길게, 길었던 건 짧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짧은뜨기니까 길게 들어가고, 길었던 거니까 짧게 들어가고. 자, 짧았던 거는 길게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바로 요 코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코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요 높이를 맞추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길쭉길쭉하게 조금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좀 이제 많아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요렇게 해서 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 무늬 첫 단, 여기서부터 13cm 될 때까지 떠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볼게요. 바닥은 18cm 떠 올라갔잖아요. 높이는 14cm를 떴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통이 저는 24니까 48cm, 48cm에 높이는 14cm입니다. 자, 이제 뚜껑을 뜰 차례인데요. 뚜껑을 뜨기 전에 어디서부터 뜰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반을 접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너에 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4코나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여기잖아요. 저는 4코만 할게요. 한 2cm 정도 남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셋, 4코. 여기까지 뜰 거고요.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통은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겹짧은뜨기를 떴잖아요. 뚜껑은 겹짧은뜨기를 뜨는데 이렇게 뒤집히면서 뜰 거거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떠요. 겹짧은뜨기로 끝나네요. 상관없어요. 겹짧은뜨기로 끝나도 되고 짧은뜨기로 끝나도 되고. 자,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무늬단은 끝났어요. 이제 뚜껑을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돌리세요. 이제 안쪽을 보면서 뜨는 건데요. 첫 코는 짧은뜨기 하고, 지금 이게 짧은뜨기고요. 사슬 하나 떴고요. 사슬 옆에 이게 첫 코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짧은뜨기예요. 양쪽 끝은 무조건 첫 코는 짧은뜨기입니다.
그리고 첫 코 표시하시고, 첫 코에 표시하시고, 이제 짧은뜨기 하나, 길게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뜰 건데요.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요. 이렇게 길게 V자가 보이는 무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긴 무늬, 이렇게 긴 무늬가 하나 건너 하나씩 있거든요. 요 긴 무늬 있는 게 우리가 겹짧은뜨기를 뜬 코예요. 그러면 짧은뜨기에 길게 들어가고 겹짧은뜨기에 짧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니까 짧은뜨기 밑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뜨기 밑에 여기로 들어가서 긴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긴 짧은뜨기 한 거잖아요. 이건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길게, 그 다음은 짧게. 요거 끝까지 반복이죠. 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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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자,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 첫 코와 마지막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짧게 사슬 하나 뜨고 돌려서 사슬 뜬 코, 옆에 코 무조건 짧은뜨기. 첫 코니까 첫 코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긴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긴 거니까 이건 짧은 거죠. 짧은 거는 길게. 긴 거였으니까 짧게. 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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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는데 불안하실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풀릴까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실 있는 것도 지금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기를 자르고 실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듭 안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코가 됐든 어쨌든 마무리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코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완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얘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얘도 열려 있고 얘도 열려 있잖아요. 얘는 이쪽에 오면서 감추면서 안고 가면서 뜰 거고요. 얘는 가면서 안고 가면서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긴 거니까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안고 갈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이번에 길게, 짧게, 이번에 길게, 짧게. 자, 요 방향만 하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남기고 그 위에서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얘를 앉지 않고 그냥 빼놓고 갑니다. 길게, 짧게, 길게, 짧게.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돌려서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첫 코 표시. 자, 여기 긴 거니까 요 짧은 거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그 다음은 짧게 이렇게 안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짧게. 이해되시겠죠? 돗바늘로 따로 정리 안 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길게. 이제 짧게 갈 차례예요. 짧게, 그 다음은 길게, 짧게. 요것도 윗단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돌려서 첫 코 짧은뜨기.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뜰 거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덮었을 때 반 정도 올 때까지는 떠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4cm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 8cm 정도는 뜨셔야 돼요. 일단 8cm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뚜껑을 다 떴어요. 우리가 8cm 정도 뜨자고 했는데 저는 9cm 떴습니다. 9cm 떴고요. 이제 마지막 단을 뜰 거예요. 마지막 단을 뜨면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위로 말리고 한쪽은 아래로 말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스팀으로 이렇게 눌러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뜨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 뜨면서 지금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끝이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양쪽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게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살짝 한 코만 줄여서 약간 굴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굴려주는 거로 한번 해볼게요. 직각으로 뜨시는 건 다 아니까 그냥 직각으로 뜨는 방법은 원래 하던 방법대로 사슬 한 코 떠서 돌리고, 그 다음에 첫 코 짧은뜨기 요거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굴리는 방법은 여기서 사슬을 뜨지 않고 바로 돌릴게요. 돌려서 첫 코로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코로 짧은뜨기 합니다.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사슬을 떠야 되는데 사슬 뜨지 않은 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첫 코로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코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늬단이 나왔잖아요. 요 긴뜨기, 길게 뜬 짧은뜨기였으니까 여기는 짧은뜨기 들어가고, 원래 하시던 무늬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원래 하시던 무늬대로 이렇게 한 단을 뜹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한 코를 줄였죠? 한 코 들여서 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코도 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가 살짝 되겠죠? 자, 이제 두 코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코를 줄이는 거니까 요 두 코를 한 코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짧은뜨기 걸어오고 다시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걸어와서 이렇게 세 코가 될 거예요. 요걸 한꺼번에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을 자르고 요거를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빼서 실은 자르겠습니다. 네. 근데 왜 잘랐냐면 우리가 이제 짧은뜨기 한 단, 빼뜨기 한 단을 더 뜨면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뜨면서 단추구멍도 만들 거고요. 고리, 요 뚜껑에 고리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빼뜨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빼뜨기를 하든 짧은뜨기를 하든 여기 코너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코너에서 마무리를 물론 이쁘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안정하겠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끊고 실을 다시 여기 뚜껑과 몸판이 분리되는 여기서 코를 다시 걸어서 실을 다시 걸어서, 그래서 짧은뜨기 한 단을 뜨겠습니다. 뜨기 전에 단추구멍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요 코수를 세서 하셔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면 자, 이렇게 코가 중간에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양쪽에서 무늬수를 세보면 되는데요. 긴 무늬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보겠습니다. 자, 새 실을 걸을 건데요. 어디다 거냐면 요 뚜껑 부분하고 몸판 부분에 분리가 되는 요 코, 몸판의 첫 코죠. 몸판의 첫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새 실을 걸어 오세요. 그래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다시 그 코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첫 코가 되겠죠? 첫 코는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표시를 안 해줘도 여기가 첫 코라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첫 코 표시는 항상 하는 걸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매 코마다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어디까지 돌리냐면 뚜껑까지 돌릴 건데 뚜껑 가기 전에 요 부분까지 일단 오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몸판에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보시면 지금 제가 마지막 코를 떴는데 그 다음 코가 사실 몸판은 여기고요. 근데 여기가 뚜껑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코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짧은뜨기가 이 코는 벌써 떴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바로 뚜껑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 코가 어디가 되냐면 지금 코를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볼록볼록한 게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고 내려간 데가 있어요. 근데 내려간 데도 구멍이 있고 올라간 데도 구멍이 있어요. 요거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렇게 올라온 데 내려간 데 여기 구멍을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뜨고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대충 보여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일정한 간격을 아무데나 유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지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코를 좀 크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만 해도 되고 아니면 온폭 들어간 데만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이제 코너잖아요. 그럼 다시 오목한 데, 볼록한 데.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운드잖아요. 바로 첫 코가 여기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 첫 코는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는 거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첫 코로 바로 들어가면 이 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던데 한 번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짧은뜨기를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격을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거기 두 개 다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래 했던데 지금 떴던데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라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는 하시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짧은뜨기를 뜨면서 단축 구멍을 만들 거예요. 단축 구멍 자리가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미리 아까 표시를 해뒀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요 단축 구멍 여기를 중심으로 요 코를 빼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갈 거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사슬코를 5개만 할게요. 5개. 그런 다음 요 코를 넘어서 그 다음 코로 이렇게 연결, 짧은뜨기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를 또 한 바퀴 돌립니다. 자, 이제 코너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더 떠볼게요. 제가 자꾸 자세가 틀어지네요.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자, 가면서 요거를 실꼬리를, 여기 실꼬리 자른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코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 이제 코너입니다. 요거 마지막 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간격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한 코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코를 더 뜨세요. 간격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돌아가면서 뜨면 돼요. 이번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고 들어간 이렇게 여기 들어간 부분 여기 이렇게 뜨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간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간격. 하면서 조금 만져주세요. 어차피 스팀을 줄 거긴 한데 제가 거의 끝에까지 다 왔어요. 여기가 몸판 마지막 코에 첫 코니까 여기다 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첫 코 있죠? 여기로 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는 저쪽 반대편에서도 뚜껑의 첫 코하고 몸판의 첫 코를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한 단을 돌릴 거예요. 빼뜨기로 한 단을 돌리겠습니다. 실이 미끄러워서 잘 빠지죠. 종이실보다 라피아 실이 힘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끄러워서.
종이실과 라피아실이 장단점이 서로 다르니까요. 물론 가볍다는 거에서는 훨씬 다른 실들에 비해서 유리한데, 라피아실은 가벼우면서 실용적인 것 같고요. 종이실은 약간 실용적이라기보다는 그 한지실 종인데도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두께도 좋고 모양이 참 예쁘게 나오죠, 라피아실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가방은 실용적으로 쓸 가방이기 때문에 제가 종이실보다는 라피아실이 맞을 것 같아서 라피아실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알로하 실로 떴었는데 알로하 실이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라탄 실로 뜨고 있어요.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손에 안 들어오거든요, 가방이. 그래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구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우겨 잡고 하세요. 나중에 스팀으로 피면 되니까. 종이실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팀으로 펴도 이게 라피아처럼 그렇게 잘 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코너에 왔습니다. 여기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너뛸 거 없어요. 하나씩 해서 어디까지 가실 거냐면 이제 여기 단추구멍 자리까지만 일단 먼저 갈게요. 자, 거의 중심까지 왔습니다. 이제 단추구멍을 해야 되겠죠? 마무리를. 자, 사슬 시작 한 코까지 일단 빼뜨기를 하시고요. 여기는 빼뜨기 아니고 짧은뜨기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사슬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5개만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4개, 5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했던 첫 코, 여기는 빼뜨기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빼뜨기로 이제 한 바퀴 또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 빼뜨기 시작한 부분 있죠? 처음에 거기까지 빼뜨기로 가겠습니다. 자,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빼뜨기. 자, 그 다음 코 빼뜨기.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빼뜨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빼뜨기를 하셔도 되고. 자, 이제 끊어서 돗바늘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빼뜨기해서 그냥 꺼내셨잖아요. 그거를 돗바늘에 끼우세요. 끼우셔서 지금 빼뜨기 한 코가 요 코고요. 그 다음에 첫 코가 요거잖아요. 요 첫 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게 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빼뜨기 첫 코.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빼온 다음에 지금 요 실이 나왔던 코가 요거거든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왔던 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빼뜨기 첫 코가 감싸지면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감춰 주시면 되죠. 안쪽으로. 묶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감춰 주세요.
실 안쪽에 있는 것들도 가능하면 안고 가다가 실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감춰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추시고 싶으실 때 실이 너무 짧다 해서 이게 바늘이 들어가고 이렇게 꼬이는 게 안 될 경우에는 바늘을 먼저 꽂으세요. 갈 방향으로. 바늘을 먼저 어느 정도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꽂은 다음에 실을 꽂으세요. 귀에다가. 잘 안 들어오네. 자, 이렇게 꽂으셔서 바늘을 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 남은 건 잘라주세요. 자, 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가방 전체적인 가방의 모양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게 모양을 이제 제대로 잡아주는 단계가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 바닥도 넣고 스팀도 주고, 스팀을 먼저 줘볼까요? 스팀을 주고 오겠습니다. 금방 펴지죠? 다림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팀만 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이 좀 안 예쁘면 약간 이렇게 당겨 주셔도 모양을 잡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뚜껑은 펴졌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넣어 볼게요. 바닥은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잘랐어요.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랐는데 요 코너를 직각으로 잘라버리면 여기가 아무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끝을 잘랐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닥에다 넣어주시고 일단 중심부부터 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만져서 확실한 자리를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꽂으시고 이걸 잡고 안쪽에서 이걸 벌리시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찡이에요. 이렇게 생긴 찡인데 이게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가방 바닥에서 이렇게 찔러 올라오면 이렇게 어디가 됐든 이렇게 찔릴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안쪽을 어떻게 제가 찍을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는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양쪽 끝에 두 개를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늬 숫자를 세셔도 되고요. 이렇게 혹시 보이실까요? 이게 안 보이죠? 일단 제가 하고 자, 저는 이렇게 세 개의 층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 거예요. 자, 단추 달기 전에 우리가 끈을 먼저 떠볼 건데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끈을 먼저 뜬다는 게 찡 달고 스팀부터 했습니다. 자, 끈은 저희가 새우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끈을
돗바늘로 꼬매기 위한 한 15cm 정도의 실을 남겨두고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슬을 2개를 떠주세요. 매듭 짓고 하나, 2개. 사슬 2개를 뜬 다음에 첫 번째, 지금 사슬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요 지금 뜬 사슬 옆에 이렇게 세로 무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세로 줄. 잘 안 보이실까요? 지금 사슬 뜬 뭐에 세로 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실을 끌어오세요. 그럼 2개가 생겼죠? 그럼 다시 짧은뜨기. 다시 이렇게 돌리면 이번엔 뜬 코, 사슬 뜬 코 바로 밑에 2개가 보여요. 2개 넣고 짧은뜨기. 다시 이렇게 돌리면 2개. 이번엔 2개씩이에요. 처음만 하나 넣고요. 계속 2개씩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돌려서 2개 넣고 다시 돌리면 이렇게 지금 겹쳐서 하나로 보이는데 원래 2개거든요. 이렇게 2개 넣고 데려와서 짧은뜨기.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만 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사슬을 먼저 2개 뜨겠습니다. 15cm 정도 남겨두고 매듭 짓고 사슬 하나, 둘.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그런 다음 요렇게 돌리면 자, 요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코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바늘 걸어와서 2개가 되죠? 사슬 짧은뜨기. 다시 이렇게 돌리면 이제부터는 2개씩 보일 거예요. 처음만 하나가 보여요. 자, 여기 2개에다가 이렇게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다시 이렇게 돌려서 2개 넣고 실 걸어와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요걸 2겹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가방 사이즈에는 2겹을 해보니까 제가 좀 투박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겹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다른 가방에 새우뜨기를 응용하실 때는 2겹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훨씬 튼튼하고 예뻐요. 요걸 얼만큼 뜨시냐면 110cm 정도 뜰 거예요. 조금 짧다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손으로 뜬 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요. 가방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늘어나니까 너무 길게는 뜨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묶어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조금 긴 게 좋다 그러면 120까지는 뜨셔도 돼요. 그러니까 덩치가 좀 있다 아니면 좀 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120cm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110cm를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0cm 떠서 만날게요. 끈을 다 떴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본체에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에 이 끈을 연결을 시켜 볼 건데요. 먼저 돗바늘에 끼우시고, 자, 위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았을 때 이렇게 끈이 나오도록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다를 거예요.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 이제 여기에 꼬매시면 돼요. 위치를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본체에서 한 땀 뜨고 끈에서 한 땀 이렇게 본체에서 한 땀 끈에서 한 땀 본체에서 한 땀 끈에서 한 땀 같은 색깔의 실이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나요.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매듭을 한번 줘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빠지지 않게 하셔도 돼요. 자, 반대편도 끈이 꼬이지 않도록 해서 위치를 잡으시고 나중에 이거 끈 다실 때 꼬이지 않도록 하세요. 잘 해놓고 꼬여가지고 다 풀어서 다시 다시는 분들 있거든요. 꼬이지 않도록 끈이 이렇게 직접 끈을 본체에다 다는 방법도 있고요. 그 고리를 이용해서 고리로 이렇게 끼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새우뜨기 끈에다가 고리를 연결을 해서 본체에다가는 고리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고리로 하면 나중에 그 고리를 낀 부분이 늘어나서 어차피 이것도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고리로 한 거보다 이게 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체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끈을 꼈다 뺐다 할 게 아니라서 굳이 고리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끈을 뭐 끼우면 크로스가 되고
빼면 뭐 클러치가 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리로 된 거를 쓰는데, 이 가방은 우리가 클러치 느낌으로 쓸 게 아니라서 핸드백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끈이 이렇게 짧을 때는 바늘을 먼저 끼우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끈 달기는 끝났고요. 이제 단추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았을 때 단추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정도의 단추를 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단추를 쓸 건데요. 요거 말고 진주 단추나 아니면 큐빅이 박힌 단추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옷 같은 거 버리실 때 단추 뜯어서 버리시면 나중에 쓰시기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추 달지 않고요. 안에다가 보조 단추를 달고 밖에다가 이 단추를 달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조 단추 자리를 먼저 잡겠습니다. 지금 여기 꽂아놓은데, 돗바늘 꽂아놓은데 여기가 우리가 단추 달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 단추를 달을 거예요. 자, 보조 단추 달고요. 겉에다가 원하는 단추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 실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요 단추 기둥이 좀 필요해서요. 단추 기둥을 얘로, 저는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바느질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기둥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보조 단추하고 같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안쪽에 보조 단추 구멍에서 나와서 바깥쪽 본체 단추로 가고, 다시 안쪽 보조 단추로 내려가고. 여기 조금 보이지 않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하는 거라서 손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시 나오고. 실을 좀 두껍게 하면 몇 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실을 얇게 잡아가지고 좀 여러 번 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귀찮아도 좀 튼튼하게.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단추 달기 마무리.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기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감아주세요. 많이. 바느질을 조금 했기 때문에 기둥이라도 많이.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런 모양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제 거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